지금부터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계시는 곳에서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도심리상담센터 윤득형 소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주간에 이렇게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30주년 축하 행사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년 전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 김옥나 명예이사장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가운데서 죽음을 성찰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도록 죽음 담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났습니다. 죽음 교육은 삶의 교육이다라는 기치 아래 국제 석학을 모셔 세미나를 열었으며 한국의 유명 학자들에게 죽음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였고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죽음 교육을 전파하였습니다. 지도자 양성의 사명을 주시어 2002년부터는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웰다인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들이 죽음 교육의 전도사가 되어 전국에서 죽음 교육을 널리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로 더불어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애도 상담을 통해 슬픔 치유를 도울 수 있었고 공동 추모제를 통해 슬픔을 표현하며 앞서간 이들의 삶을 기려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눈을 떠서 죽음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연명으로 결정제도 시행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저희의 작은 힘을 보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해에 또한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갈 나재건 이사장님과 오혜련 회장님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옥나 명예이사장님에게 더욱 강건함 주시고 그동안에 주셨던 지혜로운 통찰이 더욱 빛나는 매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에게 그동안 함께하며 은혜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축하 인사로 공연자로 연설자로 공로패 수요자로 참여하신 모든 동역자들과 해외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축하 영상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하여 우리가 함께 하시며 소망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라재건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벌써 31년이 지났습니다. 유언 한마디 안 남기시고 훌쩍 떠나신 아버님을 그리도 그리워하며 홀로 살아오신 어머님의 세월이
그러나 김홍남 명예이사장께서는 그 세월을 슬픔 속에서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가까이 지내지신 분들도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떠올리시고는 그분들을 청해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1991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강원영 목사님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시작된 모임이니 2, 3년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죽음에 관한 주제를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이끌어내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태영 박사님, 공덕기 여사님, 박재선 총장님 등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 여러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알폰스 디킨 박사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홍남 명예이사장님과 함께 애써주신 김형석, 김동길, 김인자, 정진홍 명예교수님들께서 지금도 건재하신 것은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한 세대 30년을 명예이사장님의 인도하에 초석을 다졌다면 다음 세대 30년은 저희의 몫입니다. 이번 30주년을 즈음하여 오해련 회장이 재단의 사령탑을 맡게 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양영희 교수님을 소장으로 모셔서 삶과 죽음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였던 슬픔 치유는 애도 심리 상담 센터로 새로이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희 재단과 인연을 맺어온 윤득형 박사께서 소장을 맡아 이끌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죽음의 담론을 보다 폭넓게, 보다 깊이 펼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는데요. 웰다잉 단체 협의회 원회영 회장님과 또 한국죽음교육협회 이범수 회장님께서 이어서 축하를 해주시겠습니다. 웰다잉 단체들이 모여서 웰다잉 단체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협의체의 회장으로 오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창립 30주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기본 지식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8년 전, 9년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입니다만 국회의 어떤 세미나에서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이후로 문제가 해결된 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듣고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19대 국회 초에 국회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부탁을 했고 40명 가까운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특히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문화야말로 그 사회를 보다 품위 있게 만들고 통합된 사회로 만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흐름이 지금 아직 초창기지만 좀 분명하게 그리고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주시하면서 이 흐름이 보다 좀 더 바르게 또 힘있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이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역사를 더듬어 살피면서 그 뿌리에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그리고 각당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김옥나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런 생명에 관한 화두를 던져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또 몸소 이끌어주신 덕분에 오늘날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30년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라재건 이사장님과 오혜련 회장님을 비롯해서 30년간 우리 각당재단을 일구고 헌신하시고 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애써주신 우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30년간의 회원님들께 또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은 하나의 세대의 완성이고 하나의 인간이나 단체로서도 가장 성숙된 그러한 완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이 30주년을 축하하는 또 우리의 마음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되고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폭넓게 사회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믿으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죽음교육협회 이범수 회장님께서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범수입니다. 오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창립 30주년 기념 축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 온 축사를 제가 읽으면서 축사에 간음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회의를 창립하신 김옥나 명예회장님, 나재건 이사장님, 오혜련 회장님과 윤득형 센터장님, 양용희 소장님, 그리고 각 당 여러 직원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과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실 각 당 나익진 박사님께도 깊은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한 분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던 또 한 분이 그 찢어지는 가슴에 한 알의 씨앗을 품어 안고 큰 나무로 키우시어 그 나무의 씨앗들이 숲의 모습을 이루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감추는 우리 사회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마치 빛이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 밝은 보름달처럼 호련히 죽음을 진실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한 지 30년이 된 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겪어가며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한 강물의 흐름은 삶의 모든 사연들을 끌어안고 삶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들을 품어 안으며 우리를 이루는 진실의 시간과 공간이 되어 흘러갑니다. 이러한 진실의 시간과 공간을 구현하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노고는 물질 문명 추구에 정신없이 각박한 한국 사회에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숲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작업을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고 30년을 한결같이 키워주신 여러분, 김옥나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찬탄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그러한 작업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해 주신 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 감사패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죽음 교육 강의를 함으로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와 같은 소명을 갖고 동행해 오신 15분입니다. 그 명단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강진구 교수님, 김경재 교수님, 김일순 교수님, 김문실 교수님, 김애순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민영진 박사님, 신현호 변호사님, 이세영 교수님, 전병식 교수님, 정극규 원장님, 정진홍 교수님, 정현채 교수님, 허대석 교수님, 그리고 윤영호 교수님입니다. 오늘 다 참석은 못하셨고요. 참석하신 6분이 계신데요. 감사패와 참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로고인 나비가 새겨진 금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진구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강진구 교수님, 귀하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죽음준비 교육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을 한국 사회에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라재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김일순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 김일순 교수님,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감사패 신현호 이하 동문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세영 교수님 나와주세요. 예, 감사패 이세형 이하 동문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병식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전병식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현채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 정현채 교수님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10년 이상 강의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 재단의 교육은 지금 없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음으로는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립 멤버로서 회 설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김인자 교수님, 그리고 재직 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신 홍양희 전 회장님과 배윤숙 전 실장님, 특히 배윤숙 실장님은 2016년에 각당복지재단 30년사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인데요. 한결같은 애정으로 자조모임을 키워오시고 참여오신 크리스천 웰다잉 연구회 성기룡 목사님, 웰다잉 로드 문화연구회 김경남 선생님, 독서모임 메멘토 모리의 고광혜 선생님, 웰다잉 연극단 장두희 감독님, 이상 7분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실 텐데요. 제일 먼저 공로패는 고광혜 선생님 제일 먼저 나와주시겠습니다. 공로패 고광혜, 귀하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헌신하셨기에 그 공을 높이 치하하여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라재건. 네. 공로패와 함께 나비 모양 금배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경남 선생님이십니다. 공로패 김경남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배윤숙 실장님이십니다. 네. 공로패 배윤숙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성기룡 목사님이십니다.
공로패, 성기룽,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두희 감독님이십니다. 네. 공로패, 장두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꺼번에 찍자고. 네, 끝나고 네, 다시 네. 이렇게 또 우리 자조 모임과 처음에 창립될 때부터 또 직원으로 많은 봉사해 주시고 기여를 해 주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 또 저희 재단에 오늘의 우리 재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 지금 받으신 분들 중에 대표로 감사패를 받으신 정연채 교수님과 공로패 받으신 고광혜 선생님이 나오셔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화는 대체로 평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면 아파트 평수하고 자식이 몇 등 하는지 이것만 대체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좀 더 먼 곳에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려주게 만드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아침 이슬에 바짓가랑이 젖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게 죽음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일상에 끌어들여서 그리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척박한 죽음 문화를 성숙시켜준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그 활발한 죽음 교육에 조금이라도 강사로서 참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서 모임 메멘토 모리의 고광혜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홍라 선생 회장님이 처음으로 이거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창립할 때, 그러니까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알폰소 데이큰 박사가 10주간 강의했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여기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각당은 진짜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준 것이에요. 91년 그때부터 해서 제1회 그 뭐죠? 삶과 죽음의 과정도 내가 제1회 졸업생이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노년을 감히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좀 탐구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죽음을 맞닥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 내가 죽음을 당황해서 그때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는데 또 이상하게 이제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 어느 한 달 절대로 쉬는 적이 없이 독서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이후에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가 올 이달하고 지난달부터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회원들이 시작했는데 한 달도 쉬지 않고 읽은 책이 198권이에요.
죽음에 관한 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간에 저는 책을 2권이나 쓰게 됐어요. 노인에 관해서, 나의 죽음에 관해서. 그랬는데 재작년에 김옥나 이사장님께서, 명예회장님께서 절 불러서 책을 그만큼 읽었으면은 뭘 좀 기록을 하고 뭘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게을러서 못하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책을 그 198권에 대한 책을 만들고 있는데, 부지런했으면 오늘 가져와서 여러분께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한 6월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나의 노후는 너무 풍요로워서 내 친구들은 뭐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 그런데 난 말은 차마 못하고, 난 바쁘다, 바빠. 밤낮 읽을 책도 있고 써야 할 것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 것이 각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데, 원혜영 의원님, 신현호 그 웰다잉법 하느라고 많이 진짜 몇 년을 다니는 거 알았는데요. 지가 요즘 이제 죽음 책을 읽고 사전 의료 저거 하니까 내 주위에서 사람이 죽으려면 우선 날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 뭐 저기 수술을 하랴 말이야, 뭐 저 명줄을 끊으랴 말이야. 그래서 매일 저는 그냥 새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일을 뛸까 말까를 나한테 결정을 해. 그래. 아주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여기 다니면서 좋지 않은 임무를 맡은 것 같아요. 좀 우울해지려고 그래. 하도 죽음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웰다잉법이 마음이 부족해요. 첫째는 많이 그 법을 그 증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 죽음에 대한 걸 자유롭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해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고, 간단히 말하면은 불란서에서 안락사법 통과했죠. 재작년 몇 년이죠? 한 3년 전인가 통과했습니다. 그 나라가 카톨릭이라서 안락사법이 안 되는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나 그런 데 뭐냐 각 죽이는 게 아니라 임종기에 서서히 아프지 않게 해주는 그 웰다잉법을 여기 다 모르시나 봐. 통과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요새 내가 거의 하루 걸러 임종을 보는데 그 법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거 외람 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30년사 발간 계획안 보고가 있겠는데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30년사를 집필하실 삶과 죽음 연구소 양용희 소장님이 나오셔서 발간 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임 소장이 되신 양용희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30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30년사 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글자가 좀 조금해서요. 네, 우선 목적은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의 역사도 보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진 그 영향, 의미, 메시지가 뭔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또 앞으로 30년 또 100년 나가야 될 미래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10주년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하고 우리 비영리 조직에서 만든 30년 기념의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위해서는 우선 30년 편찬위원회를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안을 가지고 편찬의 방향 및 구성안을 검토해 주시면 실무 작업들을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 작성, 디자인 출판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 구성은 서편과 1부, 2부, 3부, 4부 부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겠습니다. 서편에서는 머리글과 지난 30년 동안의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태동 배경과 시대적 흐름 10년 단위로 저희가 그걸 좀 구분해 봤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태동과 함께 하신 분들의 대담 내용, 철학과 삶의 이야기. 2부에서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한국 사회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만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해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호스피스, 애도상담, 자원봉사활동,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4부에서는 삶과 죽음이 인류의 미래의 어떤 소망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부록편에서는 30년 역사 이야기, 그동안 했던 강좌와 세미나의 좋은 대표적인 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집 방향을 보게 되면 이런 보다 앞에 말한 이런 것을 보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과거 역사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갈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고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철학, 신학, 종교학, 문학, 의학 등 이런 분야에서 많이 논의됐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인문사회학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생명공학, 물리학, 화학, 또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뭐 AI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미래에 있어서는 보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지평성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인의 활동, 교육자, 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삶과 죽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미래 방향을 한번 조명해 보자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최근 서편과 그다음에 부록까지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전체 한 400페이지 분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자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창립 10년사 책자입니다. 그래서 책 크기는 조금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국판으로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해서 좀 소지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책 편집하기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달에 편찬을 출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안 작성을 하고 위원회 조직과 기본안 검토, 자료 수집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네, 원고 청탁, 원고 작성, 디자인과 출판을 해서 2021년 11월 달에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30년사 편찬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창립 35주년 때는 이 책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3일인데 그때는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당 복지재단의 설립자이시며 30년 전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설립하신 김옥라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기 전에 라재건 이사장님께서 명예이사장님께 감사패와 배지를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패
앞으로 나오시죠. 네. 감사패 김옥라 귀하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설립하시어 한국 사회의 죽음을 공론화하고 죽음 준비 교육을 확산시킴으로써 올바른 죽음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창립 30주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라재건. 뺏어 드리세요. 그리고 금배지는 직접 옷에 끼워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비 금배지입니다. 예, 꽃다발 드리시고요. 꽃다발.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이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30주년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으신 여러분 교수님들께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께서 키우신 이 회입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달인데 제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쿄로 갔는데 거기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된 그분을 모시고 서울로 오는데 우리 가족은 보통 비행기를 탔고 그분은 운구차에 모신 것이 제게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서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하나는 침차, 하나는 산 사람 이렇게 갈라놓는 것인가? 그것이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집에 와서 장례를 모시고 있는데도 얼마까지라도 가슴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니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에 붙이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에 붙이라.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할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덕기 여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님께서 제 남편보다 2달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픔 중에 계신 것을 알고 제가 조심조심 전화를 걸고 사모님 혹시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볼까요? 그랬더니 그 공덕기 여사님께서 마치도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반가워하시면서 그럽시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럽시다. 그러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박대선 총장님께서 천사 같은 사모님을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혹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실까요? 그러니까 총장님도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나서 이태영 박사, 김자경 선생, 한영수 선생, 김인자 교수, 그렇게 부모님이나 혹시 배우자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이 편리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점심을 차리고 모셨습니다. 그게 1991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모여서 점심을 하면서 혹시 죽음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어떠냐고 했더니 김인자 교수가 그러려면 정관을 만들라고. 그래서 다시 4월 2일에 모여서 제가 초안을 만든 정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름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죽음 준비 교육과 슬픔 치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천 기도회를 모여서 앞으로 해나갈 일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서 공덕기 여사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창립 공연회 같은 것을 열자고. 그래서 이제 창립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창립 강연회를 열게 됐습니다. 회장직을 맡은 제가 열심히 장소를 찾다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았는데 거기 좌석이 900석이에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여름 동안에는 6월 13일 하루밖에 비어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덜컥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저 900석을 다 채워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고 6월 13일 날 연세대학교 정문이 인파로 채워졌습니다. 900석을 다 채우고 공석 의자를 놔서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저를 다시금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로 고민하던 저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음에 타부시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1000여 명이 넘게 죽음 준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강연을 들으러 오다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 시민 대한민국 5천만에게 삶과 죽음 준비 교육을 시키고 슬픔 치유가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여러분께 한 사람 한 사람 교수님들,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시라고 해서 3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죽음 준비에 대해서 세미나, 삶과 죽음에 대한 강연회, 애도상담, 슬픔 치유에 대한 세미나, 강연회 등을
30년간 하루도 한 해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후에 30년 맞이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서 우리 곁에서 좋은 말씀을 늘 주시고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